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그 창피함은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창피함은 아무 쓸모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독자의 배우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피함 이런 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는 하나의 일심, 동체 막 이런 느낌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곧 나의 창피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고 또는 뭐 술을 먹고 사고를 쳤고 또는 이제 막 도박으로 빚을 내고 주변에 이제 막 빚을 갖다 썼고 갚질 못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외도를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는 뭐 이제 쇼핑에 빠져서 또는 막 강박증이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창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주변의 도움을 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제 바깥에서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창피함과 수치심이 다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피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이 상황을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배우자에게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사실 막 골프채로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대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 막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 또는 자녀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학대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배우자가 이제 어떤 폭력의 문제가 있거나 좀 도박이나 알코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창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아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작납니다, 아주. 왜냐하면 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제 본인도 본인을 못 고치는데 주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창피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병적으로 엮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배우자가 자녀를 막 학대하는데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거를 그냥 방관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는 막 이렇게 도박을 하고 막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쓸어 가는데 그거를 막 돈을 계속해서 대줘요. 예, 막 여기저기 끌어와가지고 대줘요. 그리고 사고 치면 갚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술을 막 집에서 장치를 하는데 막 술 안주상을 맨날 차려줘요.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최고의 만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려줘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 왜 그러냐? 빨리 나와라. 아니면 헤어져라. 아니면 아예 돈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술을 주지 마라. 자기 알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병이 든 거거든요. 창피함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해서 이제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병적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창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탓이다. 이건 남편이 아내가 이런 거는 내 탓이다. 남편이 외도하면 내가 성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아내가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아이들을 학대하면 내가 아내를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창피함은 회복을 가로막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창피함은 회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창피하지 마시고 병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병이다. 아니면 이 지금 우리 상태가 좋지 않다. 남편은 아내는 중독자다. 나도 거기에 병들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물론 내가 기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그냥 중독자니까 재발하는 거지 나 때문에 재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창피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근데 창피함이 회복에 가로막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병을 좀 인정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좀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들 나누고 있습니다. 또는 제 애기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또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야기 나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